100% 보너스를 받았는데 분노한 이유. 최후 통첩 게임. 2009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 피터는 사장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장은 그를 보자 만면에 미소를 띠고 어깨를 툭툭 치며 흰 봉투를 하나 주며 말했다. 1년 동안 수고했네. 이건 노고를 취하는 의미에서 자네에게만 주는 걸세. 다른 직원들에게는 말하지 말게. 봉투에는 100% 보너스가 들어있었다. 그런 순간을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그는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콸콸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흥분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사장실을 나선 그는 황홀하고 행복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오전 일과를 내내 들뜬 기분으로 보내며 앞으로 회사를 위해 몸이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그는 주위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봉투를 자신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받았으며 심지어 그의 동기인 톰은 사장으로부터 200%를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오전 내내 행복했던 그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자 갑자기 미칠 듯한 분노에 휩싸였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그는 차라리 자신을 포함한 아무도 보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의 무모해 보이는 이러한 생각은 사실 매우 비이성적이다. 다른 이가 얼마를 받았건 내가 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도 아니다. 피터의 손에는 분명히 봉투가 들려있고 그로써 그의 은행 잔고는 확실하게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왜 그는 화가 났으며 심지어 그가 오전에 받고 그토록 기뻐했던 봉투를 차라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 그는 비정상인 걸까? 피터는 오후 내내 기분이 나빴다. 아침에 봉투를 받기 전보다 훨씬 더 나빴다.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회사를 위해 분골쇄신 일하겠다는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이상 성격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흔한 보통 사람의 이야기이다. 자신을 이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대입해서 보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최후 통첩 게임은 널리 알려진 흥미로운 경제 이론이다.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둘 중 A에게만 $100를 주면서 A는 B에게 $100 중 얼마가 되었던 나눠줄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었다. 돈을 받지 못한 B는 오로지 두 개의 선택권만을 가진다. A가 준 돈을 받든가 아니면 거절하든가 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만약 B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돈은 둘 다 한 푼도 갖지 못한다. A는 B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제의해야 최선일까? 고전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컴퓨터처럼 계산에 능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므로 당연히 A는 1불만을 B에게 주고 자신은 99불을 챙긴다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B의 선택은 둘밖에 없기 때문이다. 1불이라도 받던가 아니면 그것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다. B로서는 1불이라도 받는 게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A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사실 상대가 99불을 갖든 말든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는가? 적어도 이성적인 계산은 그렇다.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의 결과는 이와 다르다는 것을 처음 얘기를 통해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B라면 1불을 받고 상대가 99불을 챙기는 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아마 그런 불공평한 거래에 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실 그런 예상은 A도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실제로 1불을 제한하는 따위의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A는 아마도 상당한 고민을 한 끝에 30-40불 정도의 절반보다 조금 더 작은 액수를 제한할 것이다. 실제로 반반이 되기 전에는 적지 않은 30-40불까지도 결코 안전한 액수가 아닌 모험임을 A는 안다. 불공평한 거래에서는 상대가 1불이 아니라 30-40불 정도로 큰 액수도 거절할 수 있음을 그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학교에서의 경제학이 아닌 실제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며 고전 경제학의 직접적인 실패 원인이다.
그런데 이성적인 인간이 왜 이런 아이들의 치기 같은 감성적으로 보이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 아무리 냉철한 이성을 간직한 차가운 도시인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실제로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일까? 경제 원칙에 벗어나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인간의 행동을 독일의 경제학자 베르너 귀스는 공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은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공정성도 염두에 둔다는 것이다. 나는 경제학자가 내린 이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이를 진화 심리학으로 멋지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 도킨스의 저서 확장된 표현형 102쪽 완전함에 대한 제약편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살아있는 존재는 그저 생존하기에 알맞은 능력으로는 선택되지 않는다. 생명은 다른 생명과 경쟁하며 생존한다. 고비달의 말을 빌리면 성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이들이 망해야 한다. 나는 도킨스의 책에서 사람들의 불합리한 판단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행동은 공정성의 추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생명과의 경쟁 능력이 선택받아 진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B가 받은 99불은 A가 받은 1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A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홍적세 수렵 채집 시대에 불공평한 처사를 저항 없이 받아들인 원시인들이 있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들은 경쟁에서 탈락하기 쉬울 것이다. 그런 식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결국 자손의 번영을 보기 힘들었다. 즉, 도태된다. 따라서 지금의 현대인은 불공평한 거래를 거부하고 저항했던 석기인의 후손들이다. 우리 모두는 그런 선조의 DNA를 간직하고 있으며 따라서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처하면 즉시 겉으로 보기에는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결론을 내린다. 물론 이런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해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그런 일에 처했을 때 마음속으로 장단기 수익률을 계산하며 그런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그런 결론은 숙고 없이 즉시 내려진다. 휴리스틱의 일종이다. 이성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 기복으로 보이는 그 행동은 사실은 장관 경험을 관통해 구축된 사회 기제의 정교한 알고리즘의 반영인 것이다.